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다주택자에 관한 우리들의 시각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할 입장이냐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겠지만 사실 조금 요즘에 정치에 대한 푸시가 저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때 있었던 얘기예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로 설전을 막 주고받으셨죠. 제가 얼마 전에 명절이 끝나고 바로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예측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그 강의를 찍으면서도 저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같이 미약한 사람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깊이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당 대표와 이 대통령님께서 참모들과 충분한 대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즉문즉답을 막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일 날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야. 대통령님께서 유형별 분리 접근을 시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다 잘못된 것인가? 다 잘못된 거 아니죠. 주택 구입 욕망의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있어요. 최초로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들, 무주택자들이 갖고 싶어 하는 주택들을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그걸 비싸게 판다든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임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주택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기능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주택들을 우리가 임대를 놓게 해야 되고 어떤 주택들은 실수요자가 갖고 있어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임대를 놓는 주택에 이게 투기성으로 임대를 놓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임대를 놓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차 성격에 따라도 우리는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득의 세 가지 축, 자산에 기반을 둔 임대소득. 임대소득에는 여러 가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임대 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활용품을 임대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만 얘기를 하면 부동산 중에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상업용으로 나눠지겠죠. 그게 돈을 버는 종류예요. 돈을 버는 종류. 소득의 세 가지인데 이렇게 임대, 자산에 기반을 두고 임대를 놓는 부동산 종류가 있고요. 몸으로 떼어서 돈을 벌어요. 근로소득. 그리고 시스템, 우리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서 앉아서 지시하면서 만드는 사업소득. 이런 소득에는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해서 놓는 것도 우리가 소득세법에 다 있는 겁니다. 소득세법에 다 있는 것들이고 이거를 그냥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인정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을 놓는 이 부동산에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에는 아파트,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이 있고요.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상가, 오피스 빌딩, 지식산업센터, 근린상업시설 그리고 특수부동산들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요, 이런 아파트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이런 오피스 빌딩들, 성수동의 빌딩들 오른 거 따지면은요, 주거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삶의 공감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사실 대두가 되는 것 뿐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요, 사실 이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지방에 있는 창고들, 공장들, 물류센터들 오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몇 배 튀겨갖고 막 팔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쌀값이 오른다든지 명절 제사상 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도 어떤 걸 구별을 해야 되냐면은 순기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을 못하게 해도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되면은요, 이건 통장을 써야 돼요, 통장. 통장을 써야 되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 좀 좋은 것들이에요. 갖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갖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뭐 빌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적은 규모들 있잖아요. 이 30세대 이하들, 원룸, 뭐 빌라 이런 거, 29세대 이하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큰 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건설업자들이 공급하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초 구입할 때 좀 사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사기 싫은 주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사업자들이 사게 만들어서 이런 주택을 처음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가기 전에 한번 거쳐갈 수 있게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공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부가 못한다면, 나라에서 못한다라면은 그런 것들은 임대사업자들이 대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 승인 대상 외 주거용 부동산들은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월세와 전세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제도 있잖아요. 전세제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된 거예요. 전세제도 때문에. 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살아가기 위한 소득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투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전세를 놓고 하면 나 월세도 아무것도 안 나와. 전세를 놓고 매월 돈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거는 투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월세가 나오는 것들은 아까 우리가 말하는 근로소득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소득으로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막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는 사람이 임대소득도 못하게 하면 내가 뭐 그러면은 차를 사가지고 빌려줘야 돼요? 아니면은 뭐 요트를 사갖고 빌려줘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택도 소득세법상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철저하게 그냥 이런 사업승인 대상 외의 주택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임대를 놓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보증금을 많이 끼고 월세를 조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시 가격 또는 매매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순수 임대용인지 투기용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하고 보증금을 굉장히 조금 넣었어요.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세를 놓고 임대를 놓는 것처럼 간주를 해서 그 다음에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닌 것들 중에 틈새 시장이 사실은 이런 빌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대도 놓치면 나중에 이게 재개발로 보고 재개발까지 본 다음에 뭐 또 투기 수요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재당첨 금지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주택에 대해서 전체를 다 투기로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최초 구입자가 살려고 하는 주택들을 다주택자들이 또 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를 놓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세를 놓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득이 필요한 건데, 그 중에 임대를 놓는 순수 임대 목적들은 우리가 크게 건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유세에 관련된 정책들이 또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또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으면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또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주택 임대를 놓는 데 있어서 이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쪽에 있어서도 틈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와 상의를 하시면 저희가 또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